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이죠. 예상치를 웃돌았던 미 1월 CPI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대한 기대감과 또 관세 완화에 대한 부분 덕분에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시총 상단에 있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대장주들 움직여주면서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키워나갔습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에서 자동차 그리고 바이오는 제외될 것이다 라는 발언이 미국에서 전해지면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개월 만에 2,580포인트를 회복해주는 코스피 시장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죠.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덜하긴 했지만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AI부터 2차 전지 또 로봇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가 또 힘을 받아가면서 어느덧 750포인트까지 올라와 준 상황인데요. 미 증시 분위기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PPI 구성 요소 중에 연준이 중시하는 PCE 가격 지수에 들어가는 항목들이 예상보다 잘 나온 데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나왔는데 4월 초쯤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 예상보다 또 강경하지 않은 또 예고 정도 수준의 조치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펼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어떤 전략을 잡아가면 좋을지 개장 전 이슈들과 함께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전일 마감한 국내 증시, 미 증시 살펴봅니다. 이후에는 장전의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과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시그널들 미리 포착해보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는 시황 살펴보면서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AI가 포착한 이슈들 살펴볼 거고요. 이후에는 시그널 포착 종목 준비해 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전략과 대응 전략은 이후에 또 팍스통신망에서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또 다음 주 시장 함께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먼저 증시 브리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재영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오지영 캐스터입니다. 전거래 국내 마감 상황부터 간략히 복귀해볼까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 우려가 완화됐고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우리 증시에 훈풍이 불었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부터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먼저 코스피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였는데요. 1% 넘게 상승하면서 2,580선에 안착했습니다. 코스닥도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749포인트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에서는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고요. 개인과 외국인이 물량을 덜어내면서 지수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기관만이 매도세를 보였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이어서 전날 국내 핫 이슈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각국의 정상들이 종전 협상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각국의 정상들에게 잇따라 통화하면서 중재에 나선 겁니다. 이러한 트럼프발 호재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 대동기어가 22% 올랐고요.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전진 건설 로봇이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보실까요? 이 두 번째 이슈 2차 전지입니다. 이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자동차 업종이 제외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전날 테슬라가 이 대규모의 전기 장갑차 사업을 수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운용기금의 2배가 확대된 10조 원가량을 2차 전지와 반도체 공급망의 확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에 힘입어서 이 2차 전지주가 연일 강세 보였습니다. 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등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관련 종목들의 자세한 수치, 이어서 대형주들 업종별 흐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보합권에서 마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반등하면서 5%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닉스 돌아왔습니다. 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우리 시장의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이 자동차 관련주들 함께 보시면요. LG에너지솔루션이 6% 가까이 상승했고요. 이 에코프로비엠도 8%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운송 장비 쪽도 살펴볼 건데요. 운송 장비 쪽에서는 현대차와 기아, 이 두 형제 그룹들 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이 현대차는 전장 대비 5.25% 상승했습니다. 20만 8,500원에 거래 마쳤는데요. 이 지난 11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주가가 약진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렇지만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반대로 기아도 3% 가까이 오르면서 94,300원에 장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그룹주도 살펴볼 건데요. 이 한화 자체가 테마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 한화라는 그룹명이 하나의 테마로 떠오르고 있는 분위기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그룹주 연일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한화비전이 30% 넘게 폭등하면서 54,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하나오션이 7% 가까이 상승했고 하나는 11% 넘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대형주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간밤 미증시도 체크해 보시죠.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이 1% 넘게 상승했고 다우존스가 0.77%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M7 종목도 체크해 보시죠. M7 종목들 모두 일제히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먼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테슬라 먼저 살펴볼까요? 이 테슬라는 6% 가까이 상승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였습니다. 이 일론 머스크가 계속 정치적으로 개입하면서 주가가 부진한 모습 보였는데요. 이 정보 효율부의 수장으로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테슬라에 필요한 자율주행 등의 규제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 살펴볼 건데요. 엔비디아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전거래일 대비 3% 넘게 상승하며 낙폭의 상당 부분을 회복했습니다. 이 딥시크의 충격에서 벗어난 모습인데요. 딥시크의 충격 그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은 1% 넘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메타가 소폭 상승했는데요. 실적 발표를 통해서 AI의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약간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이제 모두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M7 종목들 다 확인을 해봤고요. 트럼프 쇼크로 내내 부진했던 우리 시장이었죠. 우리 시장은 미국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모처럼 기분 좋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선반영된 상호 관세보다 이 개별 품목들에 대한 관세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소식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오지연 캐스터였고요. 시그널들 포착해 보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하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하루 대표님과 방송 시간에 함께하실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의 밀착 종목 그리고 오늘 장중에 실시간으로 공략주들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는 하루 대표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정신없는 한 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지표 발표들이 연이어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진 않을까 좀 조마조마하셨던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중요했던 지표들은 발표가 다 됐고 이에 따라서 뭐 좀 변동성은 있을 예정이지만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하방이 좀 제한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거래 대금도 커져가고 있고 다만 이런 시장에서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살아있는 테마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또 올라가는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제가 관련한 종목들 관련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들에서 히든 종목 2종목 가지고 왔으니까 방송 50분 함께 하시면서 히든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증시에 정말 많은 거래 대금이 최근에 들어오고 있고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가는 만큼 오늘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어떤 테마가 살아있을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황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욕 증시 1.5% 나스닥이 크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 다른 지수들도 전부 1% 가깝게 오르는 모습이 또 나타났죠. 네, 일단은 이제 그 전일에는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었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표 PPI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이제 지표에 대한 내용은 예상치보다, 그러니까 컨센보다 상회를 하는 좀 쇼크를 기록하긴 했지만 뭐 요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반응하는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아마 어제 새벽 3시에 있었던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내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일단은 PPI나 CPI를 두고 좀 미증시 같은 경우도 관망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신고가를 또 목 앞에 두고 있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는 이런 PPI나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어떤 시장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라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와주면서 상방으로 좀 틀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더 중요했던 거는 관세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내용, 지금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지만 그 시점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언제 4월 1일까지 검토를 마치고 그때 시행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마친 뒤 그 뒤에서야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그동안 관세에 대해서 좀 쉽게 말하면 좀 주춤거리고 쫄아있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서 다시 한번 지수의 상방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트럼프와 이런 관세에 관련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처음 맞닥뜨리는 악재 수준으로 볼 게 아니라 작년 그리고 연말부터 계속해서 한 3, 4개월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노출됐던 재료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의 압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거기다 트럼프가 이것을 당장 이제 공격적인 무기로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협상의 카드로 쓸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해소되는 시그널들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증시는 상방의 힘을 좀 받아주면서 국내 증시 또한 연결될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불확실성과 이런 관세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일정 구간 해소가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도 당분간은 이런 상방의 흐름을 이어가는 기조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 증시에서 지표 발표들도 마쳤고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리스크가 해소되는 부분들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하방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어떤 이슈를 체크해 보면서 오늘은 어느 부분으로 또 공략을 해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신호포착 이슈는 최근에 정말 강했던 테마에서도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재건이라는 이슈를 얘기를 안 할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물론 한화 그룹주들이 시장을 계속해서 주도를 하긴 했지만 그 이외에 다른 테마 중에 주도 테마를 좀 찾는다라고 하면 단연 또 재건과 관련된 이슈들이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착 이슈는 이제 재건과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그리고 어떤 이제 푸틴과의 통화를 통해서 종전이 조금 다가왔다라는 인식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건이 끝나면 재건이 아니죠. 종전이 되면 이제 종전이 협상이 되면 이 재건 관련주들 제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업체를 영위하거나 우크라이나 향 매출이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오히려 이제 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모멘텀이 살아있는 그리고 실적이나 그런 이제 관련돼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로 옥석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이제 이전에는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좀 가벼운 종목들이 재건과 관련해서 엮여 있다면 강하게 또 올라와주는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이제 최근 보면은 시가총액이 좀 굵직한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보다는 이제 대형주 위주의 종목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상승 흐름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지금 이제 건설 기계 이렇게 이제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어떤 협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투입이 되어 있다든지 관계가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 관련주들 안에서도 섹터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중소형주에서 이제 대형주로의 수급 움직임을 좀 우리가 포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과 관련된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면 대동기업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 방송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던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또 이제 중소형 기업 중에 하나인 SG 이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동기업부터 살펴보면 사실 이제 작년 상반기 하반기 이후에 지금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고점 대비해서 거의 270% 가까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의 추격 매매 이제 비중을 많이 실어서 추격 매매하는 것보다는 아직 덜 오른 종목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의 이동이 있다.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의 수급의 이동이 있기 때문에 수급의 이동이 생기는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동기업도 역시나 지금 이제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이고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점에서 200% 넘게 거의 300% 넘게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익절을 실현을 하시고 남은 잔량으로 좀 소액으로 좀 이제 홀딩을 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현대 에버다임. 이 종목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현대 관련해서 현대의 이제 그 관계사로서 이제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막 지난 고점을 돌파해주는 캔들이 이제 어제 발생을 한 거죠. 어제 이제 장중에 17%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시중에 나와줬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이전 고점을 뚫어놨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막 추세 돌려 세우면서 새로운 추세를 또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또 살펴볼 종목 SG라는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종목도 지금 이제 신고가를 다시 한번 터치할 수 있는 자리, 지금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상단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바꿔 세우는 흐름들이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건과 관련된 재료들과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에 가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 이외에도 아직 덜 오른 종목들 혹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도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종목을 제가 뒤쪽에서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으니까 재건 관련해서 나도 대동기업 혹은 현대 에버다임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후에 공개될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 전 이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그동안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지만요. 이제 우크라 종전 선언이 정말 된다면 이 재료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일부는 재료 소멸이 되더라도 실제로 우크라이나 향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 이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관련주 세 가지 살펴주셨어요. 대동기업 와 현대에버다임, SG까지 살펴주시면서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수급 이동이 생기는 종목들 체크해 보면서 추격 매매 대신에 신규로 이제 새로 진입이 가능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에버다임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요일 방송에서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거래일 만에 상승률 최대 17%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상승세가 두드러졌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체크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주시자마자 어제 바로 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늘 바로 또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상승률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지난 수요일,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 지지난 거래일에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수요일에도 이제 재건과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왔고 히든 종목으로 현대에버다임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고점을 한번 만들고 조정이 이제 들어왔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테스트하는 캔들들이 나오고 가로로 횡보를 하는 요 시점에서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공유를 드린 이후에 이제 뭐 종가 기준으로 해서 어제 전일 최고가 17% 넘는 상승률 보여줬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막 돌파를 성공을 했고 이 자리에서 잘 지켜준다면 이 11,000원 라인대를 잘 지켜준다면 충분히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일부 익절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내용들 좀 받아보셔야겠죠. 제가 여기서 가격대를 어디서 잡아라라고 말씀을 바로 안 드리고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은 오늘도 진행이 되는데 방송은 이제 장중에 라이브 방송이 진행이 되면서 오늘도 이런 현대에버다임과 관련된 이제 자세한 가격 전략들 장중에 또 공유가 될 예정입니다. 방송을 끝나고 나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궁금하시더라도 혼자서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자세한 전략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시나 현대에버다임도 지금 자리를 지켜주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 다만 그 다음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은 12,000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지만 이 안에서 바로 올라가 줄지 혹은 조정 이후에 혹은 이제 저점을 깬 이후에 다시 올라갈지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추가적인 대응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팍스통신망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장중에 드리는 이런 종목과 관련된 전략들 중간중간까지 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수요일 종가에 진입을 했는데 어제 바로 17%라는 최대 상승 폭이 또 나왔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런 수익을 냈다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만 잘 받아보셔도 또 방송만 잘 시청해 주셔도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 힌트들 어느 정도 받으실 수는 있지만요. 방송 중에는 시간 관계상 개괄적인 얘기들밖에 전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방송 이후 팍스통신망에서 진행되는 교육과 또 자료들을 통해서 어떤 종목들을 어떤 타점에서 잡아야 되는지 대응 방법 하나씩 짚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아직 덜 오른 종목,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히든 종목 가지고 와주셨다고 하니까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어제 슈팅 나왔을 때 부럽다 생각하면서 바라보기만 했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팍스통신망에서 이 히든 종목은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 또 가져와 주셨을까요? 네,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종목들이 너무 잘 가는데 네. 이때 내가 추격을 해야 되나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미 아까도 말씀드렸던 200%, 300% 가까이 오른 종목 말고 이제 막 바닥에서 추세 돌려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종목을 찾으신다면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재건 히든 종목 힌트를 좀 드려보자면요. 이 종목은 건설기계, 엔진 등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종전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건설기계 관련 업종들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도 슈팅이 나왔던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건설 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재건 관련 종목들이 그 안에서도 순환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이전에는 SY 스틸텍 같은 이런 조금 중소형 종목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여줬다면 최근 시장 흐름이 어떤 흐름이냐. 대형주 위주로의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종전이 진짜 진행이 됐을 때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이제 건설 기계나 굴삭기 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 히든 종목 차트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역시나 이제 우하향하던 차트가 이제 막 바닥에서 돌아 나가는 그런 자리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1월 달 들어서 2월 달 들어서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졌고요. 어제도 장중에 14% 넘게 올라주면서 실질적으로 이전에 만들어놨던 이런 박스권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캔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충분히 조정을 거친 다음에 이 상단의 9,000원 라인을 좀 버텨준다면 이 종목은 충분히 다시 한번 이 상단 이후, 상단 돌파 이후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우상향해서 만들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고점을 갱신 중인 종목들도 뭐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지만 언제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인 만큼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 이제 막 바닥에서 턴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종목들을 찾으신다면 이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제가 드릴 예정이지만 종목명은 히든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릴 수 있겠죠. 자, 아래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방송 끝난 이후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그리고 자세한 종목명, 손절가, 목표가 공유를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시간 안쪽으로 팍스통신망 안으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크라 재건 관련해서 이미 다 올라가 버렸다.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추세도 만들어가고 수급 들어오는 종목으로 나는 챙겨가겠다 하신다면 아래 팍스통신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장중에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이슈 반도체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이슈 체크해 주시죠. 네, 이제 반도체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바닥에서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런 이유가 지금 다시 한번 시장에서는 이제 반도체 안에서도 섹터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가장 먼저 움직여주고 있는 게 팹리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어제 이제 또 강한 흐름 보여줬던 시간에서 상한가에 갔던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런 이슈가 있어요. 지금 1조 원 들여서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든다. 지금 현재 이제 국내 그 정부에서 드림팀을 결성해서 온디바이스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내용들. 오늘 이제 어제 아침에 기사가 나온 부분들인데 총 1조 원 정을 지원을 해서 이제 국내 생산되는 온디바이스 AI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재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내용들 부각받으면서 거기다가 이제 시설과 이런 투자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적이나 영업이익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올해는 다시 한번 이제 턴해주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좀 최근에 상승 흐름 보여줬던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이 강했어요. 온디바이스 AI 쪽이나 이런 팹리스 그리고 디자인 하우스 쪽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일 시간 외에서 지금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아마 오늘 장 초반에 갭 상승으로 출발할 예정인데 반도체 안에서 종목들이 대부분 이런 흐름입니다. 작년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작년 이제 연초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을 하다가 이제 막 저점이 높아지는 추세가 하락한다는 거는 이제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선을 그었을 때 흐름인데 추세가 저점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이렇게 돌아 나가는 자리에 와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자,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지금 AI 온디바이스 AI와 관련된 테마 안에서 살아있는 종목 어보브 반도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주 반도체라는 종목도 역시나
지난 이제 2024년 상반기 이후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오다가 이제 저점을 한 번, 두 번 높여가면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와주는 거의 바닥에서 100%, 150% 정도 지금 상승률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난 하락분이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만으로도 충분히 뭐 17,000원, 19,000원 구간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제가 이제 박스통신망 안에서는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하고 이 자리에서 재료가 좀 더 부각이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자리까지 와준 흐름입니다. 뭐 지금 현재는 이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들의 가장 또 두드러진 흐름들이 보이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섹터 순환이 일어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뭐 HBM 그 다음에는 이제 CXL 순으로 이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섹터 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섹터 순환 안에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해주는 흐름을 만드는 종목들 미리 우리가 선점을 해 놓는다면 또 요만큼의 또 큰 수익률을 얻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뒤쪽에서 히든 종목으로 또 한 종목 반도체 관련주 준비를 해왔으니까 채널 돌리지 마시고 뒤쪽에서 히든 종목에 대한 힌트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팹리스 기업들과 반도체 기업들이 드림팀을 결성한다. 또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를 만든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관련주들 반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종목들 계속해서 섹터 순환매를 이어가는 만큼 오늘 주신 종목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다가 나중에 섹터 순환 왔을 때 챙겨가시려면 미리 선취매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힌트들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오늘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개장 이후에도 함께 하셔서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 받아보시고요. 방송 이후에도 이 실시간 가이드들 받아보시면서 시장 상황 체크하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대표님과 바로 함께 하실 수 있는 팍스통신망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 또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드릴 예정이니까 지금 들어오셔서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과 함께 돌아올게요. (2월 14일) 금요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오늘도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기분 좋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0.23%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현재 2,590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7포인트가량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750선 넘어서서 75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0.54% 상승이고요. 현재 오르는 종목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수급도 체크를 해보면요.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빠져나가고는 있지만 그 매도 규모가 크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개인과 기관이 코스피 시장에서 담아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담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이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 넘게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56,400원 선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다시 한번
한번 힘을 내줍니다. 1.78% 상승하면서 현재 120만 원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오늘 다시 한번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오늘 강하게, 네이버도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라줬던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재 쉬어가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강하게 상승합니다. 3.6% 출발하면서 탄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리가켄바이오, 삼천당제약까지 강합니다. 특히 레인보우 로보틱스 2.5% 넘게 상승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 강했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1%대, 2%대 각각 하락을 하면서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출발 상황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미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우리 국내 증시 계속해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금요일 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신호포착 이슈로 살펴봤던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상승을 해주는 흐름들 나오고 있어요. 앞에서 지금 반도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제 제주 반도체도 지금 현재 14% 넘게 이제 갭 띄워서 상승 출발 중이고 어보브 반도체 역시 이제 22%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도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어보브 반도체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AI 관련주기 때문에 요 지금 테마가 지금 시장에서 뜨겁게 만져지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온디바이스 AI에서 어디로 또 이동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또 주목을 해서 봐야겠죠. 이렇게 올라간 종목 이외에 이제 앞으로 오를 종목을 좀 체크를 해본다면 역시나 뭐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CXL 관련주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 반도체 상승장에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HBM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 CXL 요 테마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이어갔던 걸 기억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오셈이라는 종목도 CXL 관련주로 언급이 됐던 만큼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에서 CXL 쪽으로 다시 옮겨갈 그런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겠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첨언을 좀 하자면 오늘 제가 드릴 종목 힌트 뒤쪽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릴 종목도 역시나 CXL 관련주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또 하나와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하나와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나 오늘도 강한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뭐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팍스통신망 안에 계신 분들께 장중에 24,000원 아래에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서 공략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이거를 연속해서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지금 전고점 돌파하고 지금 다시 한번 이렇게 N자형 파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와 관련된 그리고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 일부에 대한 이제 신고가 돌파에 대한 종목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추적을 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어디서 잡아야 될까요? 다시 공략을 해도 될까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는 내용들 오늘 장중에 라이브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참여하셔서 다음 주 시장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다음 주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한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장임에도 불구하고 개장 전 이슈들로 살펴봤던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보브 반도체, 제주 반도체 각각 19% 넘게, 14% 넘게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말고 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종목들도 또 체크를 해주셨는데 네오셈 짚어주시면서 CXL 관련주로 이제 또 수급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섹터 순환매들 나올 때 제대로 된 자리에서 공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또 저희가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략을 해봤던 종목이었죠. 하나엔진 현재 2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 이어가면서 저희 24,000원 아래서 공략을 했었는데 현재 20% 가까운 상승까지 폭이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29,000원 선까지 올라와 준 모습인데 이렇게 팍스통신망 안에 계시면요. 실시간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관심주들 또 드리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왔을 때 이 급등을 나의 수익으로 챙겨가시려면 관련주들 미리미리 담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한화엔진 급등 나온 부분들 또 챙겨가시는 분들 팍스통신망 안에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와 주시면 오늘의 히든 종목 또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이어서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또 준비를 해주셨죠? 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이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다가도 다시 한번 섹터 순환매 안에서 상승해줄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뒷받침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솥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반도체 안에서의 그 섹터 순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삼성향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을 지금 포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과는 좀 다르게 삼성향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같이 들어있는 그런 종목들의 반발 매수 반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재료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퀄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 안 했다 뭐 계속 가짜 뉴스다 진짜 뉴스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실망스러웠던 이제 기사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의 탄력이 좀 둔화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와주는 이제 기사들 체크를 해보면 이제 공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기회를 노리고 있다. 다시 한번 이제 재도약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도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삼성향 매출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롭틱스라든지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상승 흐름이 좀 두드러지는 가운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순환매 이제는 이제 HBM 안에서도 이제 CXL 쪽으로 HBM보다도 조금 더 전력 효율이 높고 이제 앞으로 조금 차세대 반도체 칩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CXL 쪽으로의 다시 한번 이제 재료들이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분야죠. 이런 구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충분히 지금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에 제주반도체나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모브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들처럼 바닥에서 상승 나와주는 그런 종목들이 나와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두 가지 모멘텀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 말은 즉슨 삼성전자 향 매출 그리고 삼성전자 모멘텀을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 역시나 CXL 관련해서 대표 주자로 언급이 되었던 작년 그리고 작년 초반 반도체 상승장에서 CXL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또 굉장히 또 강한 상승률 보여줬던 그런 종목이라는 점, 그 두 가지 모멘텀을 같이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고속 메모리 테스터를 이제 만드는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로 부각이 됐던 만큼 충분히 지금 이 자리에서 반도체 순환매 안에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는 이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차트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지난 2024년 상반기 내내 이제 앞에서 좀 차트가 잘렸는데 이제 바닥에서 정말 많이 올라왔던 종목이에요. 바닥에서 강한 상승 흐름 보였던 종목인데 지금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들의 차트 흐름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이때 당시에 고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인 우하향을 하다가 바닥을 좀 다졌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점이 계속 낮아지죠. 추세선을 그었을 때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새로운 추세선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바닥이 한 번, 두 번 높아지면서 추세가 좀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이제 장기평선들을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가까이서 좀 체크를 해보면 이런 장기평선의 저항을 지금 받고는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돌파가 된다면 추세가 완전하게 이제 배열 초기에 우리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상승 추세를 만드는 이제 이동평균선들의 모양을 말을 하는데 이제 장기평선만 돌파가 되면 완벽한 이제 또 정배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해 줄 수 있는 힘이 발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남아있는 자리이고 일단 바닥이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제 상방이 훨씬 더 많이 열려있는 자리라고 우리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한다면 지금 12,0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반도체 장비 기업 아파트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고 있어서 삼성향 매출 그리고 삼성전자와
모멘텀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 요 점 한 점과 그다음에 CXL 관련해서 수혜에 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가장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해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에서 HBM 그다음에 이제 CXL로 옮겨가는 테마 순환매 장에서 반드시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힌트를 드려봤습니다. 제 힌트를 보면서 이 종목 그 종목이구나.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아시더라도 사실상 이제 전략이 더 중요하겠죠. 높은 곳에서 사서 낮은 곳에서 팔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략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좀 받아보시고 차근차근 전략 같이 함께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략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전략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팍스통신망 안에서 공유가 됩니다. 오늘 바로 공유가 될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셔서 오늘 제가 또 시장 살펴보면서 장중에 라이브 방송 예정이거든요.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앞에서 설명드렸던 재건 관련주 하나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공유드리는 반도체 장비 CXL 관련 대장주 요 종목에 대한 전략 하나 총 2종목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헤매지 마시고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서 다음 주 전략들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또 AI 반도체 생태계를 위해서 또 1조 원을 투입한다라는 소식까지 또 전해지면서 반도체 안에서의 상승 오늘 두드러지는데 특히나 온디바이스 AI 굉장히 강합니다. 이 반도체 안에서도 앞으로의 섹터 순환매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AI 이후에 또 CXL 관련해서 또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오늘 가져오신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삼성향 매출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 또 삼성전자 HBM 관련해서 앞으로 좀 도약하는 자리에 와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또 주목해 보시면 좋습니다. 삼성전자가 또 주력하고 있는 게 CXL이죠. CXL은 전력 효율도 높고 또 차세대 반도체 칩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있는데 바닥에서 상승 나와주는 흐름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오늘 챙겨와 주셨고 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삼성전자 향 매출부터 이 모멘텀까지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HBM 관련 이슈 나왔을 때 또 CXL 관련 이슈 나왔을 때 대표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추세상으로 보시기에도 지금 자리에서 부각을 받는다면 상승 가능성 높은 흐름들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오늘 반도체 굉장히 강하지만 아직 오르지 않은 자리에서 잡아보시려면 오늘 바로 이 포착 종목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다양한 힌트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정확한 전략들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든든하게 시장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주시고요. 저희는 AI가 포착한 이슈들도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강한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관련해서 반도체, HBM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수급도 쏠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행, 로봇, 화장품 강하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는 테마들이 대부분 많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들 또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섹터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올랐던 섹터와 종목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고점에서 추격을 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섹터 순환은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눌려있는 종목들 있죠. 조정이 또 들어왔던 종목들, 예를 들면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자암호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조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눌림목 공략이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강했던 뭐 하나그룹주들 혹은 조선과 그리고 뭐 이런 온디바이스 AI 관련 종목들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만 다시 섹터 순환매 안에서 조정 구간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꼬리에 사시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제 이런 시장을 대응을 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추격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섹터 안에서 순환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 종목들, 섹터들 대부분 보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로봇과 관련된 재료들은 뭐 지금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고민이 있으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이제 2025년 상반기 혹은 이제 2025년 내내 계속해서 재료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정 시에 뭐 손절할까요? 이런 것보다는
눌림 시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맞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굉장히 강한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먼저 갔기 때문에 그 뒤어 이어질 섹터 순환매, 제가 계속해서 섹터 순환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섹터 순환이 지금 계속 정말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섹터 순환을 기다려주고 있는 종목들 좀 찾아와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또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오늘 제가 드렸던 종목들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시간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QR코드 찍고 팍스통신망 안에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섹터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 미리 눌림 자리에서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대표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팍스통신망에서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